안녕하세요, 슈가마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장마가 이제 좀 잦아들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이 더운 공기가 몸으로 확 닿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해요. 네. 그래도 장마철 때 더운 것보다는 약간 습한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밖에 외출을 하시는 분들 꼭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오늘 슈가마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탕종을 이용한 우유 식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그때 언박싱 할 때 보여드렸던 식빵팬입니다. 이 식빵팬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풀먼 식빵팬 2분의 1 팬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맞게끔 오늘 반죽을 해서 식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정이 좀 길지만 슈가마미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이제 탕종 식빵 같은 경우에는 탕종은 익힌 반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밀가루 풀죽은 많이 보셨죠. 뭐 김치를 담그실 때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밀가루 풀죽처럼 걸쭉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비닐랩을 씌운 상태에서 최소 12시간 이상을 저온 숙성으로 숙성을 시켰다가 원재료에 같이 탕종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식빵이 바로 탕종 식빵입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저도 탕종 식빵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찢을 때처럼 그런 느낌하고 정말 똑같아요. 이 식빵을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하루 기다려야 돼, 이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슈가맘이 듣고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많은 정보를 찾다가 드디어 이렇게 제가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탕종 식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먹어봤을 때 맛이 있어야 맛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고 시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본 상식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만들어 볼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탕종을 만들 건데요. 탕종 만드는 재료를 좀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냄비 안에는 지금 120리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수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유예요. 우유도 같이 넣어주세요. 우유는 120g, 물은 120g을 지금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가루도 같이 강력분 45g이거든요. 이거 강력분 45g 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해주세요. 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끔 살짝 혼합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끓여줄 겁니다. 바로 끓여줄 건데 약 온도는 80도에서 85도 가량이 될 때까지는 끓여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밀가루 풀죽 아시죠? 밀가루 풀죽하고 거랑 비슷한데요. 집에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은 농도를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상태에서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약불에서 끓여줄 거고요. 밀가루 풀죽이랑 만드는 게 비슷한데요. 일단 최대한 이제 중약불에서 저어주면서 밑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이 눌러붙지 않게끔 온도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탕종을 만들 때 너무 온도가 낮아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그 온도가 약 80도에서 85도 사이를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끓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걸쭉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얼른 불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호화를 한 다음에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불 위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눌러붙거나 어느 한쪽이 뜨거워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호화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60도까지 올라왔네요. 온도가.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걸쭉해지고 있어요.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죠.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걱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세모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호화가.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원재료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는 강력분 밀가루입니다. 강력분 밀가루는 650g 준비해 주시고요. 설탕은 120g입니다. 이스트 14g, 소금은 14g 준비해 주시고요. 버터는 지금 계량을 따로 제가 뭐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놓진 않았고요. 평균적으로는 80g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슈가마미는 지금 이제 이 버터가 딱 한 덩어리가 남았더라고요. 이걸 조금 떼어내서 보관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120g 그냥 맞춰서 사용을 하려고 120g 준비했습니다. 네, 좀 많기는 하죠. 하지만 버터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많이 넣으면 풍미가 좋기 때문에 저는 버터를 좀 많이 넣을 거고요. 이거는 계란이고요. 계란 2개. 이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탕종이에요. 탕종에다가 차가운 우유, 아주 차갑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우유를 240g 이용을 해서 아까 익혀놓은 반죽이 이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혀주려고 우유를 바로 부어줬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반죽을 바로 넣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탈지 분유입니다. 탈지 분유는 26g 이용할 건데요. 탈지 분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용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슈가마미는 탈지 분유 26g 사용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혼합을 해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이제 한 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믹싱볼에다가 강력분 650g 밀가루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이스트, 탈지 분유, 소금, 만들어 놓은 탕종과 우유 반죽을 넣어주고, 탕종은 만들어둔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유를 섞지 않고 그냥 원재료에다가 이렇게 믹싱볼에 넣을 때 한번 섞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탕종 반죽이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반죽을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탕종과 계란까지 다 혼합을 하려고 지금 여기 믹싱볼에 다 한 번에 넣었고요. 버터는 나중에 믹싱볼이 깨끗해지면서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그때 넣어주시는 겁니다. 버터는 나중에 클린업 상태에서 제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에서 손반죽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치대 주셔도 되는데요. 손반죽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원래는 손반죽도 하면은 어쨌든 똑같이 나오긴 하기 때문에 좀 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손반죽을 하시다가 질다는 분이 계시면 일단 최대한 손반죽을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반죽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덩어리가 이렇게 한 대로 뭉쳐지면서 반죽에 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좀 질어짐의 현상이 없는데 너무 질다 싶으면 강력분을 덧가루를 조금 더 이용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g, 15g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넣어가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 50g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밀가루를 좀 더 많이 넣게 되면은 무게가 그만큼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식빵의 그런 촉감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쫄깃함, 식감, 맛이.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덧가루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믹싱을 돌리면서 좀 질다 싶을 거예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믹싱기를 계속 돌려주시면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탄력이 생기면서 뭉쳐질 겁니다. 일단 슈가마미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료가 혼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천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믹싱볼이 좀 깨끗해지고 반죽이 좀 한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돌리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좀씩 넣어주면서 반죽을 치도록 할게요. 믹싱볼은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버터랑 옆에 좀 달라붙어 있죠. 이거를 믹싱볼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믹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죽이 점점 탄력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더 치대주도록 할게요. 지금 반죽의 상태를 보면은 반죽이 좀 많이 질어요. 많이 질기는 한데 이 정도로도 사용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정말 지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강력분을 조금 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솔솔솔 이렇게 한 요 정도 옆에 뭐 덧가루 살짝만 뿌려준다 생각하시고 아주 조금씩만 넣어주시는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요 정도만 넣고 반죽을 쳐볼게요. 오, 반죽이 너무 잘 됐어요. 보시면 자, 반죽이 완성이 됐는데요. 반죽의 겉표면이 굉장히 맨들맨들해지고요.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탄력성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죽을 천천히 이렇게 살짝살짝 늘려 펴보시면 손에 지문이 보이죠? 지문이 보일 정도로 비치면서 찢었을 때 칼로 자르듯이 쭉 잘려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가 지금 반죽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차 발효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볼에다가 덧가루를 좀 뿌려 놓으세요. 나중에 띄어낼 때 좀 편하게 띄어낼 수 있게끔 안전하게 가스를 나가는 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막으로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리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반죽 발효하고 나서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반죽 만지는 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로 1차 발효는 약 1시간 정도 일단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2배에서 최대 2.5배 부풀 때까지는 발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중간에 제가 손가락 넣는 것도 손가락을 쑥 찔러 봤을 때 구멍이 그대로 멈춰 있을 상태가 될 때까지는 발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발효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죽이 지금 1차 발효가 된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느라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발효의 진행 상태를 한 번씩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발효가 다 된지 확인을 하려면 이 손가락에 이렇게 덧가루를 먼저 묻혀준 다음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쑥 넣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거는 다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다 오그라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뚫은 거는 뽕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뽕 뚫려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발효가 잘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반죽을 분할을 할 건데요. 자, 이제 덧가루를 이 옆에다가 이렇게 볼 옆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고 위에도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조금씩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도 덧가루를 뿌려줘야 되겠죠? 뿌려준 상태로 자, 됐습니다. 이거를 길게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길게 늘려준 다음에 반죽을 4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4등분을 하려면 일단 반을 나누어서 그람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4등분을 할 건데 보니까 지금 한 반죽당 377g씩 나눠줄 거거든요. 반죽의 양이 나오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 그람수에서 4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그람수를 지금 맞춰 놨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중간 발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둥글리기를 해줄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말아서 둥글러 줄게요.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표면이 찢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둥글리기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비닐을 또 덮어줄 건데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중간 발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닐을 덮고 10분에서 15분 발효를 해주세요. 중간 발효입니다. 이제 중간 발효를 시킨 거를 처음에 둥글리기 했던 것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정해놓고 처음에 둥글렸던 것부터 반죽을 이제 패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뭘까요? 밀대겠죠. 밀대를 가지고 필 건데 덧가루를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먼저 조금만 이렇게 뿌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탁 치고 이렇게 먼저 이거를 펴줄 건데요. 밀대로 가운데서 위로 이렇게 펴주시고 소리 들리시나요? 가스 새는 소리. 약간 방구 소리 같죠? 푸식푸식하고. 이 가스를 너무 많이 빼지는 마세요. 그냥 균일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정도까지만 가스를 빼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3절 접기라는 게 있어요. 식빵에서는. 좀 길게 늘려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3절을 접어줄 건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접어주고 3절 겹치게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뭐 위에서 아래로 마셔도 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밤식빵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말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서 위로 말아볼까요? 해서 끝에서는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이음매를 단단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붙여 주셔야지만 나중에 빵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굉장히 크네요. 모양 골뱅이 모양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이음매는 밑으로 가게끔 일단 이렇게 성형을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자, 이번에도 꼬집어 주세요. 이렇게 볼태기 꼬집듯이 꼭꼭꼭 꼬집어 주세요. 이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걸로 스트레스 풀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똑같이. 자, 이제 지금 두 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많은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말아진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이쪽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아진 이대로 해서 팬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또 필요한 게 이거는 그 풀먼 식빵 틀인데요. 2분의 1 팬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먼저 이음매 부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제 방향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방향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여기다가 한쪽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채워지듯이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 2차 발효를 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넣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간이 꽉 차게끔 안쪽 공간이 꽉 차게끔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2차 발효를 진행을 할 건데요. 슈가마미는 이렇게 2개가 다 됐고요.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일단은 2차 발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가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많이 부풀어 오른 거 보이시죠? 패닝을 해서 2차 발효를 한 건데 이 풀먼 식빵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뚜껑을 닫고 나서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팬 아래에 옆으로 보시면 이쪽 옆면에서 보시면 약 1.5cm에서 2cm 가량 뭐 최대는 1cm 가량 밑에까지만 1cm 가량 밑에 1.5cm나 팬 아래 2cm까지만 이렇게 부풀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제 미리 오븐 예열을 180도에 맞춰 놓으셨다가 오븐 온도는 180도에서 약 35분에서 40분간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린 재료로 그대로 해서 오븐에 넣어서 잘 시간만 맞춰서 조절을 해서 구워주시면 정말 빵은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슈가마미가 오븐하고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빵이 조금 이렇게 타게 나왔지만 그래도 빵 맛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촉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 자체로 보시면 원래 이제 이게 탕종식빵이라는 게 이렇게 눌렀다가 빼면은 다시 그대로 복구가 되는 게 탕종식빵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이제 탕종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집에서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보다 이제 탕종을 아예 이제 익혀준 다음에 한 12시간 이상, 최대는 이틀 이상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반죽을 이용해서 빵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슈가마미도 집에서 한번 그 부분은 만들어 볼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식빵이라는 거는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를 거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에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분들은 처음 이제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평일에 직장을 다녀와서 저녁에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좀 쉬는 날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을 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만들어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크림치즈를 이용한 크림치즈 부스라고 해서 제과 종류를 약간 디저트 종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과정이 조금 여러 단계로 거쳐서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과일 타르트를 만들지 지금 치즈 부스를 만들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먼저 만들어 보고 나머지 이제 한 번 더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번에 거제도를 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로 찍은 걸 여러분들께 이제 1부나 2부로 짧게는 뭐 1부 아니면 길게는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풀먼 우유 식빵을 만들고 나서 윗부분이 까맣게 탔었잖아요. 이제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오븐기가 수동 오븐기라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온도가 안 맞아서 제가 고객센터 쪽하고도 통화는 해봤는데요. 일단 조금 조절을 하면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탕종을 이용한 식빵을 제가 집에 있는 오븐기로 직접 만들어서 구워왔는데요. 굉장히 잘 됐어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두 가지 이제 같은 식빵이지만 같은 반죽으로 만든 탕종을 이용해서 만든
그람수도 똑같이 맞춰서 만든 풀먼 식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곽이 이렇게 딱딱 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약간 동글동글 사각형이긴 하지만 동글동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듯반듯하게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제가 이제 구우시는 분들마다 오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먼저 굽고 두 번째로 이거를 굽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 구워서 나온 겁니다. 딱 170도에서 풀먼 식빵팬 틀에 있는 뚜껑을 닫아서 170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구운 다음에 오븐기 속에서 시간을 제가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를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나서 뺀 상태가 지금 이 상태고요. 하루가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빵이 잘 구워져 있긴 한데 이거는 발효가 너무 과발효가 됐어요. 과발효가 됐을 때 일부러 제가 발효를 더 오랫동안 시킨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발효 상태가 제가 이제 그때 팬 아래에 보시면 지금 이게 풀먼 식빵 팬 틀인데요. 2차 발효를 진행을 하실 때 2차 발효에서 팬 아래까지 이 부분이 1cm에서 1.5cm까지만 부풀었을 때까지만 발효를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미리 예열된 오븐 170도에 예열된 오븐에서 약 30분에서 35분간 구워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 발효 같은 경우 조금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2차 발효가 한 40분 정도 된 건데 이게 껍질 부분이 살짝 이렇게 위에가 뜬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드실 때 주의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껍질이 지금 보이시죠? 이 껍질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게 발효가 너무 과발효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은 좀 보기에도 좋아야지 맛도 좋지만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빵은 잘 나온 것 같아요. 밑부분도 이렇게 사각으로. 좀 뜨거웠을 때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뜨거울 때 바로 찢어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는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영상은 제가 지금 이제 조만간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우유식빵 제가 한번 반을 먼저 갈라볼게요. 식었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래도 집에서 발효가 굉장히 잘 되고 오븐기가 잘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가 어제 저녁에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결이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찢어져요. 이게 탕종을 이용해서 익힌 반죽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힘을 있는 힘껏 지금 눌렀다가 올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꾹 눌렀다가 떼도 모양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익힌 반죽 탕종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력성 때문에 다시 모양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있는 오븐기를 이용을 해서 슈가마미가 레시피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만 드신다면 굉장히 맛있는 식빵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식빵처럼 일단 잘라 볼게요. 와, 이 상태로 토스트해서 바로 구워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식빵을 이렇게 예쁘게 커팅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토스트를 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샌드위치를 해서 드신다거나 뭐 피자빵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빵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이 식빵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식빵이 중간에 조금 타버려서 다시 이제 준비한 식빵이지만 그래도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오븐 온도의 조절이 약간 이제 제가 실패를 해서 집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제 조만간 조금 더 빠르게
좀 온도를 어느 정도 근데 이 오븐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에 좀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기계에 맞춰서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맛있는 식빵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좀 제가 이 빵을 만들 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만들어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시행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본 빵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도 좀 소중한 레시피이기도 하고요. 정말 맛 좋은 식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맛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따라서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슈가마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빵처럼 굉장히 맛있는 식빵을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슈가마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식빵을 가지고 맛있는 길거리 토스트 만들어 보는 방법을 영상에 올릴 예정이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베이킹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